이때 돈을 투자를 안 하면요, 고등학교 때 한 3배로 들어갑니다. 하는 학원은 많아요. 많은데 많이 가는 학원 1, 2, 3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혹시 자주 마주친다? 성적 상승 사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걔네들만 그렇다라고 보셔. 초등학교 5학년에는 학원을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 학원 말고 중등 대비 학원으로 한 번쯤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5학년에서. 중등도 나름 입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 입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영재원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시험을 안 보다가 이게 좀 바뀌고 있죠? 시험 안 보는 학기들을 좀 바꾸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때 학군지랑 비학군지 격차가 확 하고 나버립니다.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좀 설렁설렁 시키고요. 학군지 같은 경우는 이때가 기회다. 이때 선행 빼고 심화 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확 빼버립니다. 이때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그 선행 심화에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한 번쯤 시켜보세요. 이때 돈을 투자를 안 하면요, 고등학교 때 한 3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중 2, 3 때 특목고 보내실 건지 자사고 보내실 건지 한번 결정을 하시는데, 일반고로 지역에 남으시더라도 그 특목고 자사고 지원 과정 커리큘럼이 선행이나 경쟁이 빡세고, 그리고 그쪽 반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일단 어느 지역에 가도 대치로 가도 내신을 하기 때문에 내신 학원을 해야 되는데, 지역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몇 개 없긴 하지만, 가면은 목동 기준으로 양정고에 아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양정고 수학하면 1, 2, 3가 정해져 있어요. 가는 학원이. 그 다음에 국어 하면 1, 2, 3가 정해져 있어요. 하는 학원은 많아요. 많은데 많이 가는 학원 1, 2, 3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학원들은 대부분 대형 인원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그런 데 가서도 경쟁이 잘 되고 잘 버틸 것 같으냐 그러면 일단 한번 넣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소형 찾으시면 돼요. 소형이나 좀 1대1로 해주시거나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는 이미 학원이 정해져 있다, 웬만한 학군지들은. 그리고 그거는 검색만 해도 웬만하면 나온다. 특히 맘카페 검색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보내시면 돼요. 그럼 웬만하면 실패가 없고요. 다만 신규로 오픈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고등에서. 여기가 복불복인데 한 60%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자기 반 개강할 때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를 처음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애들을 봐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때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 경력하고 학력, 선생님. 그거밖에 볼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아이가 기존 학원들 뭐 마감이 됐다던가 아니면 인원 너무 많은 데 가서 경쟁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대형 학원 단과에서 오픈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학원에 새로 들어온 선생님 중에서 학력도 괜찮고 이전 경력도 훌륭한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보내보시면 생각보다 거기서 우리 아이랑 맞는,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완전히 맞춰주는 그런 케이스를 발생할 확률이 좀 높죠. 그 다음 고3은 워낙 복불복이라서 정말로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대형 학원, 진짜 대형 학원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로컬 학원을 보낼 것인가인데, 이미 수능이 강사의 강의력 시장이 아니라 컨텐츠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목동에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목동에서 고3 한다라고 어디서 들어봤으면 다 잘해요. 진짜 우리 애랑 맞냐 안 맞냐의 차이만 남고 정말 다 수업 잘하시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컨텐츠에 목숨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학원 원장이 되고 나서는 말을 함부로 강사 선생님들 이름을 예전에는 다 불러드렸거든요. 누구 아니면 누구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못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보실까봐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그래서 고3 영역에 가면은 학원 선택은 오히려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유치부터 고등까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엔 거의 다 팁 수준이니까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어떤 과목보다 학생과 강사의 코드가 맞냐 안 맞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작은 학원인데 아이랑 선생님이 코드가 많고 성적이 막 팍팍 상승은 안 해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고3 수능 때까지 가셔도 괜찮아요. 수학만큼은. 근데 타 과목은 좀 수학에 비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꾸시는 게 그렇게 커리큘럼이나 진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좋은 강사 구별하는 방법 있을까요? 실제로 가서 수업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학원 내부에서도 선생님들이 맞는 반을 맡으시도록 이제 내부에서 구별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컨설팅 비슷하게 뭐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성별 기준부터 보시고요. 남학생들한테 맞는 강사가 있고 여학생들한테 맞는 강사가 있어요. 이건 거의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느 학원에서 갔는데 이 선생님 추천해 줬어요. 그냥 하나 물어보시면 돼요. 그 반에 남학생이 맞나요? 여학생이 맞나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와, 너무 좋은 팁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아이 성향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아들인데 여자애들이랑 섞이면 걔네들한테 기가 눌려서 애가 기 못 펴다 그냥 나오는 성격이다 그러면, 거꾸로 검색이나 평을 들어봤을 때 여학생들 많이 가는 학원이라면 거기를 제끼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남녀를 일단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레벨링이죠. 특히 수학은 레벨, 진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타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과 중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럼 중위권이 많이 가는 학원에는 얘네들이 공부를 잘 시켰으면 얘네들이 상위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빠져서 상위권 많이 가는 학원으로 가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갑니다. 여기서 점수 오르면 제가 가르칠 때 여기서 제가 했는데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얘는 나한테 신뢰가 생겼겠구나.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절로 가려고 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학군지인 것 같아요. 학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중위권 학원에 보내면은 우리 아이가 아주 잘하진 않는데 상위권 애들에 보내야지 거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못 따라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일단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속도, 학습 속도와 진도를 가진 곳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이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애들 말이나 학교 점수 가지고도 좀 사실은 이게 운도 많이 좌우를 하고 그날 컨디션도 좌우를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게 있냐면 그냥 대형학원 테스트 보고 다니세요. 테스트 보는데 원래 유료였는데, 유료인 곳들이 많은데 우리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테스트에 과금을 하는 경우는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불법이에요. 테스트에 돈 받는 게. 신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료로 다 해줄 거예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그래도 돈을 받는 데가 있다면 상담료입니다. 상담료. 그걸 테스트 보는 것까지는 무료인데, 이 테스트 본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 상담을 해주면은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학원 테스트를 최소한 과목별로 최소 2개는 받아보세요. 한 군데 말만 믿지 마시고 여기서도 보시고 딴 데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실 때 진짜 이거는 초강력으로 무조건 고려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들 성향이 저도 지켜보다 보니까 알았는데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루를 빼서 오전에 수학학원 테스트 넣었다 뺐다가 애가 그거 좀 반쯤 지쳐있으면 돈가스 하나 먹이고 수학학원 테스트 보고, 야, 온 김에 국어도 보고 가자 해서 국어도 보고, 그러면 아이 컨디션이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안 좋아지죠.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테스트 볼 때만큼은 하루에 한 과목만 좀 봐주세요. 또 수학학원 2군데 막 테스트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과목만 봐주셔야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이 학원들이 사기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 테스트 점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만의 데이터 가지고 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게 거의 대동소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진짜 실력인 겁니다. 잘 돼 있는 걸 안 돼 있다고 하지도 않고요. 안 돼 있는 거를 어머니 이만하면 잘했어요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준은 대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해당 학교 내신 기준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기성이 짙은 것들은 다 많이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이력에서 고등부 몇 년, 모 몇 년 이렇게 많이 써놓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걸릴 것 아닌 참고인데 1타 1위 써있는 선생님은 실제로 1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진짜 1등은요 얘기 안 해도 전부 다 알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1위 1타 그럼 협소 영역에서 1위를 실제로 한 거긴 한데, 이것도 교육청에 다 검열을 받습니다. 허위 광고 배제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요만한 영역에서 1위, 예를 들어서 이투스에서 치킨 이벤트를 딱 해갖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등록률 1위다 그러면 요번 달 등록률 1위에서 광고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한 10몇 년 전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나왔다라고 걸어놓으면 그 학교 나온 게 맞습니다. 다만 끝에 보시면 졸업 했을 때는 졸이 붙고요. 졸. 연세대 졸이 붙고요. 중퇴했으면 졸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졸이 붙어있는 학원이 있고 아닌 학원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일단 학력에 대한 거는 이제 클리어가 되고, 그 다음은 목동 대치 분당에서 고등부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 못 가르치는 선생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못 가르치면 여기 못 들어와. 나름 굉장한 경쟁과 경력을 통해서 제가 일하는 학원 포함해갖고 목동에 쟁쟁한 학원들에서는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타 지역 대비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타 지역 대비 굉장한 이점입니다. 강사들이 이미 걸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짜잘하게 볼만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온라인상에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학원 광고나 댓글 알바도 눈에 띄던데요.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구분하는 법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1타나 1위가 아닌데 1위를 써놓은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프라인에서 잘 되는 학원은 굳이 온라인에 광고를 안 해요. 서울대학교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나 EBS 표지 광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3 EBS 교재 보셨겠지만 거기 앞뒤에 대학교 광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명문대학교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거기는 안 해도 돼요. 서울대는 뭐 설명도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와요. 그래서 굳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안 해도 잘 모이는 학원들은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있거나 기존의 재원생들이 이미 마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족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외부로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런 학원들이 몇 개가 안 되니까 그걸 제외하는 게 하나고, 홍보가 내 눈에 너무 자주 보인다. 그러면 뭔가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맘카페에 특정 학원 명칭이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그 광고하는 거는 몇 년 전에도 뭐 수능 강사 국어 선생님 박모 선생님이 필리핀에 댓글방 차려서 댓글 작업하다가 걸려가지고 실형 살고 나오셔갖고 지금 분당에서 수업하고 계시긴 한데, 강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 작업을 하는데 진짜 괜찮은 강사들은요 자기 이름이 아이디인 사람들이 댓글 달아요. 근데 진짜 광고 좀 그 혹하게 만드는 이런 거 실제가 아닌데 좀 부풀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은 안 걸죠. 광고 구별할 때 추천드리는 건 최근에 나한테 반복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댓글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는 댓글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캡처하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캡처도 안 하고 일정 시간 되면 막 지우고 합니다. 그럼 블로그 같은 경우를 볼게요.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들 지울 수도 있긴 한데 잘 안 지웁니다. 블로그 글은 웬만하면 홍보성이 좀 적고 정보성을 많이 넣어요. 홍보성만 있는 블로그는 그냥 보시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과장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30명을 가르치는데 이 중에 성적 오른 애가 5명이고 25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은 누가 나가요? 앞에 5명만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누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혹시 자주 마주친다? 성적 상승 사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걔네들만 그렇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까지 홍보하는 경우는 이제 젊은 선생님들 베이스로 해갖고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강사들이 자기 브랜딩 홍보하는 장소지 학원에서 오픈하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나 그 맘카페에서의 평판과 현장 평판이 다른 경우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다른 거? 아닌데 싶은데 막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네, 꽤 되죠. 자,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최근 들어서 학원과 선생님들이 영상이든 홍보 영상이든 뭐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학원의 사교육 홍보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제일 순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일 오염돼 있다? 그러면 어머니들 많이 모이는 카페. 거기가 좀 침투 마케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거기는 기본이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블로그랑 유튜브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무슨 영상 찍어갖고 무슨 글 썼는지 쫙 나오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보는 게 제일 큰 증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광고를 안 볼 수도 없고 광고를 하니까. 저는 오늘 학원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 새로운 시각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좀 이런 면도 좀 신경 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